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을 벌게 됐을까라는 책입니다. 강용수 지음 리더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8살 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투자 원칙을 세웠고 부자의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48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던 저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 7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대장정과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절약 생활을 하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시간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드디어 40이 되던 해에 28살 때 세운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이 책에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칙, 수익형 자산 건물 구입 방법, 건물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수익형 자산 운용 기술, 수익형 자산으로 부자가 되는 길 등 종잣돈을 만들고 매달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자산에 투자하는 비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표를 첨부해 노하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첫 단계는 투자의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제대로 벌고 불리고 지키는 법을 알아야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지키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먼지처럼 금방 날아갑니다. 돈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바라지만 운이 좋아서 많은 돈이 생겼어도 그것을 지켜내고 관리할 줄 모르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돈 버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근로소득을 얻어 종잣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늘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잡을 생각하거나 맞벌이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투잡을 하지도 않았고 맞벌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소속된 회사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진급을 빨리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지출을 극도로 통제하여 줄여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매달 저축액을 늘려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달간 벌어들이는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는 무의미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쉬운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기록하는 가계부를 썼고 매달 자산 평가서를 만들어 자산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지혜롭게 돈을 불려야 합니다. 돈을 불리는 과정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절약하여 돈을 모으는 분들도 있고 운 좋게 투자를 잘해서 시세 차익이 실현된 종잣돈으로 돈을 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투자 강의를 할 때 수익형 건물, 다세대, 다가구,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투자 상품으로 소개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형태의 집들입니다. 이러한 투자 상품을 설명하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수강생들의 절반 이상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을 전세 놓고 그 돈으로
투자하면 어떨까요? 나는 대답 대신 되묻습니다. 그럼 본인은 어디에 거주하시게요? 수강생들 대다수가 월세를 살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수익형 자산의 투자에 월세를 받아야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데 정작 본인은 월세를 낸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적극 추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하다 보면 지출 또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금 흐름과 지출의 증가를 비교하며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좋은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찾았다면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산을 구입했는데 현금 흐름에 일시적이라도 마이너스가 생긴다면 이것은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순간부터 수익이 생겨야 좋은 투자입니다. 단 6개월 또는 1년간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생기고 그 이후 수익이 난다고 해도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종잣돈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자산이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생길 것 같으면 지체하지 않고 투자를 포기합니다. 올바르게 돈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많은 투자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수익형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수익형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만 살핍니다. 나는 자산 평가서에 건물의 가격을 정확한 금액으로 계량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건물을 구입했던 당시의 가격을 기록해 놓습니다. 자산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 자산의 가격은 최소한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대체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전세 가격 또한 오름과 내림을 번갈아 가며 반복합니다. 하지만 월세 가격, 특히 1인 거주 형태인 원룸의 가격은 물가 상승처럼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급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8년간 하락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2019년에 마지막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신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소나기를 피해 가겠다는 것일 뿐 투자할 곳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년간 투자하지 않고 있지만 나는 두 가지가 더 좋아졌습니다. 자산평가서의 부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매우 건전한 부채 비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할 때보다 현금 흐름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가 없어지게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나는 투자를 멈추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투자 자산을 늘려나가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투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금 흐름은 극대화하고
부채 비율은 낮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투자처가 생기면 과감히 투자하고 소유한 자산 중 낡고 오래된 것은 처분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산을 지키고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실거주할 소형 아파트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려면 첫 주택은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서울은 소형 아파트도 10억이 넘는다고 하니 이것은 열외로 하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수도권에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대출받아 구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고 아파트와 비교해 시세 상승이 둔하여 좋은 가격의 물건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권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아파트 투자에 열광하는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 투자가 가장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휴대폰으로 검색만 해도 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이 비싼 건지 금매인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재활한 점입니다. 연립주택, 상가 등은 쉽게 거래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는 가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주택과 상가, 토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무시하고 더 높은 보수를 주고 거래되기도 합니다. 거래가 안 될수록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 논리에서 당연합니다.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주거가 안정되었다면 그곳에 최대한 오래 살면서 수익형 자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투자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수익형 자산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방에 건물주가 되는 비법을 궁금해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좋을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추천하는 투자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안전하게 부자 되는 길입니다. 서울 또는 대도시,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건물, 큰 오피스텔 건물. 지방 도시는 소형 아파트에서 원룸 건물, 큰 오피스텔 건물. 투자 순서를 서울 또는 대도시, 지방 도시로 구분하여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에서는 오피스텔의 시세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오피스텔은 대부분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고 해도 투자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인 경우에는 실패한 투자와 다름없습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올라야 좋은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별 수익률은 다릅니다. 각자의 영역을 지키듯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단점도 있고 수익률이 낮은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땅의 면적이 어떤 자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시세 상승의 가치로 보고 투자합니다. 아파트의 수익률은 4에서 4.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시세 차익 실현에 좋은 자산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유지와 관리가 편리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시세 파악이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팔기도 수월한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입니다. 상가의 수익률은 4에서 5% 정도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3%대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는 공간만 대여하는 상품이라서 어떠한 것도 소유주가 수리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나갈 때는 권리금을 받아야 하므로 소유주에게 우호적이고,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소유주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형 자산 중 관리가 가장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인 원룸 주택 수익률이 6에서 8% 정도로 높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올 때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도 보수하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수익형 자산 중에 관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자산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 후 관리가 쉽습니다. 수익금도 공기업과 계약하므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풀만 베어주면 발생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점은 설비 투자를 하고 20년간 사용하면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세 상승이 없고 오히려 시세가 하락하는 자산입니다.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사업체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실천서로 본격적인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 내용 모두가 실제 저자가 하는 투자 방식으로 완벽한 팩트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형 자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차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고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을 벌게 됐을까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